네,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시장에서는 이 섹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료주에 대해서 오늘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조상훈 수석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음식료가 워낙 핫하다 보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요즘 주가 상승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워낙 주가들이 다 워낙 이제 산업 전체적으로 다 좋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오랜만에 찾아온 이런 기회를 좀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주가 상승세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지금 주가는 사실 이제 많이 오르지만 네. 업황 자체가 사실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찾아온 굉장히 좀 이 좋은 기회라고 조금 볼 수가 있고 네. 사실 어쨌든 이런 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트리거가 결국은 이제 해외 수출, 해외 모멘텀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로 좀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런 주가 상승세가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맞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주가 상승세가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주가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료주 하면은 지금까지는 한국 증시에서는 안정적인 종목들 네. 그리고 성장주보다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판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음식료는 그냥 경기 방어적인 특성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방어주로서만 사실은 조금 두각을 나타냈었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거나 혹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서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라는 수비수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이 대부분 다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가격 인상 사이클이 좀 있었고 가격 인상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 하락되면서 투입 원가가 또 개선되는 또 시그널이 보이고 여기에다가 이 국내외 부진했었던 판매량까지 굉장히 좀 올라오는 이런 삼박자가 딱 이렇게 고루 좀 맞춰지게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방어주로서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좀 공격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업황이나 주가 모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라면 판매량이라든지 이렇게 음식료 쪽의 판매량이 얼마나 낼 수 있을까 어떠한 뚜렷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그냥 늘 잘 팔리는 기업들, 섹터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수출도 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에 힘입어서 이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전체적인 마진이 올라갔다라는 것이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기후변화도 이제 모멘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좀 떠들썩했었던 부분들이 엘니뇨가 온다. 특히나 이제 슈퍼 엘니뇨가 온다. 이제 이런 부분이었었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까지 좀 지속되죠. 굉장히 좀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엘니뇨 여파가 이제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일단 엘니뇨는 소멸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엘니뇨의 반대말을 저희가 보통 라니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엘니뇨는 해수면의 온도가 조금 더 뜨거워져서 좀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조금 뜻하고 라니냐의 경우에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조금 뜻하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이 라니냐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엘니뇨라든지 이 라니냐 국면의 이제 곡물 가격의 상관관계를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엘니뇨 구간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기호식품으로 먹고 있는 커피라든지 설탕, 코코아 이런 좀 소위 말하는 소프트 커머디티들의 가격에 조금 더 많이 오르는 반면에 라니냐 국면에는 좀 주요 곡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옥수수라든지 콩, 밀가루 이런 곡물들이 사실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라니냐가 접어들면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물론 계속 이제 지금은 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는 사이클이고요. 라니냐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말 혹은 이제 내년 초에 발생을 하게 되면 곡물 가격은 내년 상반기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투입 원가에는 이제 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어느 정도 좀 부담 요인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1년 동안은 그렇게 큰 이슈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사실 이제 음식료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좀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격 인상을 위한 좀 명분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가격 인상 초기에는 좀 매출 총익률이 훼손이 된다거나 마진율이 조금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결국 이제 점진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 찾아올 지금과 같은 이제 곡물 하락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을 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찾아올 요 가격 인상 기회를 저희가 좀 포착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기후 변화 쪽으로도 한 가지 기회를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은 내년이 지나고 나면은 라니냐에 의한 여러 가지 뭐 원가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뭐 마진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음식료 쪽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로 이어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에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업황의 긍정적인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 있었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업황이 비슷합니다. 과거에 이제 2011년, 12년에도 에그플레이션이 왔었고 이거를 빌미로 12년, 13년에 가격 인상 사이클 그리고 이제 13년, 14년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곡물 가격도 빠지고 이제 14년, 15년에는 이런 그 영업이익 개선세에다가 이제 뭐 국내에서는 1인 가구 테마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 테마가 붙으면서 굉장히 좀 양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돌이켜 보시면 21년, 22년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 그리고 이에 따라서 22년, 23년 가격 인상 사이클 그리고 이제 23년에 좀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서 곡물 가격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그 올해 들어서는 이익 개선에다가 이제 이 해외 모멘텀까지 조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에도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 사이클이 14년, 15년, 16년 약 3개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바닥 대비는 많이 올라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업황이 좀 돌아서는 초입이기 때문에 저는 요 변화는 조금 더 장기적인 변화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괜찮을 것 같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내년까지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뻔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말씀 이미 해주셨습니다만은 조금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특히나 사실 음식료 쪽이 이렇게 높은 가격일 때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께서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사실은 뭐 연초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물론 뭐 실적들도 사실 이제 같이 조금 올라왔다 보니까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아직은 그렇게 뭐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좀 괜찮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바닥 대비 올라온 거는 맞고 그럼 이제부터는 결국은 뭐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테마성보다는 이제 실적에 조금 더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정말 뭐 조금의 어떤 모멘텀이라도 다 지금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실적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1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고 이 좋은 부분들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이제 수출이 굉장히 잘 나왔기 그죠.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분기에 전년 대비 이제 YOY 수출의 어떤 그 증가폭보다 지금 이제 4월, 5월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20일까지의 수출 잠정치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4월, 5월 그리고 6월 20일까지의 데이터의 증가폭이 훨씬 더 가팔라요. 그러면 1분기보다도 2분기에 조금 더 이제 유의미한 매출 성장세를 좀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2분기에도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실적 환경이 좀 마련이 되면서 요 랠리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이제 주가만 봤을 때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테마 쪽 그리고 뭐 한 가지 모멘텀이 있으면은 그 모멘텀으로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실적을 잘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삼양식품도 최근 들어서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고 이외에도 기업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을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역시 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확실히 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연 뭐 이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 삼양식품이 굉장히 좀 잘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제 농심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은 괜찮아요. 특히나 하반기가 되면 뭐 이제 공장이 이제 뭐 선제적으로 조금 더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년에 좀 부진했었던 기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농심의 업사이드도 굉장히 조금 높게 보는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외에도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역시나 이제 굉장히 좀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을 조금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회사는 뭐 판매량의 어떤 회복뿐만이 아니라 투입 원가에 대한 하락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회사는 식품 이외에 또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시황이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바닥 대비 좀 회복을 보고 있는 측면 때문에 좀 지금까지 피해를 봤었던 사업부들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이런 모습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일단 뭐 제일제당하고 농심 이렇게 이제 이 두 기업이 좀 삼양식품의 좀 바통을 이어갈 종목으로 그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쪽으로 아주 또 귀에 쏙쏙 들리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그 가운데서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 그 가운데서도 또 수출 쪽의 데이터가 좋은 기업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것은 농심과 CJ 제일제당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훈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